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헌재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어야 합니까? 헌재가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미루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윤석열을 어떻게든 방탄하려던 내란 공범들이 스스로 자백에 가까운 말실수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과 공범들이 아무리 난동을 피우고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원칙이 흔들리니 신뢰가 흔들립니다. 헌재가 그렇습니다. 실망입니다.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 지정으로 선입 선출 원칙도 헌재가 스스로 밝혀온 중요 사건 우선 원칙도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 파면 선고를 위한 선행 조치라는 해석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가 기약 없이 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커지는 이유는 결국 원칙이 무너진 탓입니다. 헌재의 신뢰와 존중은 스스로 원칙의 축적을 통해 획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이 흔들리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설명 의무조차 다하지 않으면 헌재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헌재가 국힘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끌려가나 하는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이 무원칙하게 불구속 상태가 된 이후 국민의 분노와 파면 여론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파면 선고를 향한 국민의 인내 또한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총을 쏘라는 이야기를 쉽게 내뱉는 부부 권력이 일으킨 내란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한덕수 선고 이후에도 다시 정치적 좌고 우면으로 헌재의 신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선고 지연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무겁게 전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8인 체제입니다. 탄핵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나 각하됩니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탄핵 소추되기 전에 갖고 있던 권한을 전부 되돌려받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에 다시 병력 이동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임명권 등 공무원 인사권도 쥐게 됩니다. 군, 경찰, 검찰 수뇌부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재판일도 맡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해체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검찰이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라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 재판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형이 확정된다면 내란 공범들에 대한 특별 사면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셀프 사면도 가능합니다. 자기에 대한 사면은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전례는 없지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법적으로는 제한은 없어요. 반대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권이 수사 초기부터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반란, 외환 유치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만큼 추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져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수사와 공수처의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 등 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거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 겁니다.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증언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들 검찰 진술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물증은 또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식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검사 인사권도, 사면권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엄 면허증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엄을 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계엄 면허증으로 삼아 언제라도 제2의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운명의 날은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고 꼽힙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 불법성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본심리에 앞서서 재판 쟁점과 증거들을 정리하는 절차라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 대통령 측에 어떡할지 물어봤더니 아직 미정이라며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화요일은 헌법재판소에 예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통령 사건이나 최근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 헌재가 적어도 이틀 전엔 선고일을 예고하고 있어 화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러도 월요일 예고, 수요일 선고가 됩니다. 수요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과 겹칩니다. 또 고3 모의고사도 치러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엔 주변 학교들 임시 휴교를 하기로 한 만큼 이날 선고를 한다면 시험 장소를 옮겨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변수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수요일을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7일은 이달 넷째 주 목요일입니다. 헌재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엔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해왔습니다. 통상 목요일 일정은 그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헌재 일정이 비어 있습니다. 헌재는 앞선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과 정당 해산 심판 사건 등 주요 사건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해왔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큰 사건은 주말 직전에 선고해 냉각기를 가졌던 겁니다. 선고일도 재판관들이 평일을 거쳐 정합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에 전화로 먼저 알리고 언론에 공지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해서 조희원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는 얘기도 조금은 반복되고 있긴 한데 그만큼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는 뭘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헌법 전문가 10명의 이야기를 우선 들어봤는데요. 먼저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순서 그리고 변론이 종결된 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고기를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변론이 종결된 순서를 주목했습니다. 탄핵소추 9건 중 선고가 끝난 건 5건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 탄핵안보다 먼저 접수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이 됐습니다. 한 총리 사건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끝났죠. 헌재가 선입선출 원칙을 적용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절차적, 형식적 문제를 갖고 공격하는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 시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게 많아서 못하는 것 같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헌재가 만약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하려고 한다면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 등 정교하게 따져야 할 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가 연락해본 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재판관 이견이 있을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에 하나 다음 주도 아니라면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다음 주 금요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다음 달로 미뤄진다면 적어도 4월 18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그날로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4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현재 8인 체제에서 2명이 빠질 때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면 이후 결과의 정당성 문제도 커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고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국론 분열이나 혼란, 폭력 행태 등에 대한 우려가 이미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현재가 장고를 거듭하면 할수록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 판단만 남게 됩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에 대한 헌재 판단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첫 법률적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했고 한 총리가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한 총리 측은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복원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결론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한 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